일단 저부터 그냥 간단한 감상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어려운 책을 잘 못 읽어요. 문해력이 좀 딸려가지고 좀 뭐 철학책도 잘 못 읽고, 근데 솔직히 진짜 읽자마자 술술 읽혔거든요. 이게 약간 펼치자마자 약간 마법의 책처럼 읽다 보니까 약간 반이 와 있었던 책이었는데, 근데 그만큼 되게 비유나 이런 게 되게 많은 책이었어서 약간 항상 늘 번역된 책만 읽다가 딱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을 읽으니까 되게 좋았는데, 근데 다 읽고 나서 좀 맞아요. 되게 쉽게 읽혔는데 되게 어렵고, 그리고 너무 비유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사실 조금 거북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이 책의 주제가 뭘까? 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였을까? 라고 그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첫 번째는 그냥 한 이유였, 하나의 뭔가 딱 뭐 주제가 딱 떠올랐다고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많은 좀 주제들이 좀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폭력이었어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일단 들었고, 일단 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좀 되게 많아서 일단은 감상평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저는 첫 몇 페이지 읽었을 때 엄청 흡입력 있다고 느껴졌고요. 초반부터 좀 되게 보통의 사람이 자기 속내를 엄청 솔직하게 그걸 약간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근데 그게 엄청 새롭게 와닿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그렇게 읽다가, 근데 1챕터 1, 2가 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가 챕터 3에서 조금 약간 현실적인 느낌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뭔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냥 다 단편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그렇죠. 소설을 읽는 느낌보다 화자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완전 뭐 휩쓸려서 봤다가 약간 마지막엔 약간 힘이 빠졌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저도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제일 빨리 읽히는 책이었지만 내용은 좀 심오했던 것 같고, 뭔가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억압? 뭐 이런 거 정도 생각을 했고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읽으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랬습니다. 저는 매번 읽을 때마다 조금 다르게 느껴졌는데, 그냥 처음이랑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더 어렸을 때 읽어서 그냥 그때는 좀 자극적인 요소들이 그냥 재밌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어제랑 오늘 해서 한 번 더 읽었거든요. 근데 뭔가 주인공이 그 여자 동생보다는 언니한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어요. 뭔가 그런 폭력성에도 좀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언니의 모습이 조금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읽을 때. 이틀 만에 또 완독을 다. 근데 진짜 빨리 읽히잖아요. 저는 정말 맞습니다. 저도 얘기해 주신 대로 엄청 빨리 읽었던 것 같고, 초초님이 얘기하신 대로 뭔가 화자가 다 다르니까 그것만의 재미도 있었고, 저는 조금 영예가 포커스 되기보다는 약간 매개체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예의 남편, 두 번째는 그 영예의 형부, 세 번째는 영예의 언니. 그러니까 그 영예의 매개체를 통해서 약간 자기를 조금 투영시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되게 보통의 여자가 결혼하면서 뭔가 채워갔던 자기 자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나중에 만족을 못하지만 언니를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받았고, 두 번째에서는 그 형부가 자기의 어떤 그 작업물에 대한 열정으로 그 영예의 매개체로 느껴지고, 세 번째 언니한테서는 뭔가 그 가족, 그
가정에 대한 거를 더 투영시켰던 것 같아요. 그 언니의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되면서 뭔가 이 아이를 보듬어줘야 되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 엄청 정이 가지 않는 듯한 그런 문장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 영희의 형부를 만났던 이유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느껴졌고, 그러니까 뭔가 영희는 그냥 하나의 매개체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네, 반갑습니다. 저도 책을 엄청 문학의 조예가 없어서 약간 그냥 쉽게 읽히는 것만 약간 골라서 읽는, 소설만 읽던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가볍게 그냥 언제 또 노벨 문학상 작품 받은 상 받은 작품을 번역본이 아니라 진짜 제 모국어로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약간 책을 다 이렇게 완전 막 다 샀었는데, 그래서 막 읽는데 약간 저는 폭력의 3가지 시점이라고 약간 받아들였는데, 약간 사회적인 폭력의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그런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폭력, 그러니까 다양한 폭력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봤고, 저는 약간 3장에서 인해의 시점에서 보는 게 좀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좀 더 뭔가 1장, 2장에서는 약간 가해자들이 뭔가 너무 거북스럽기도 했고 너무 원초적으로 한 여자를 약간 자기 시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막 채우려고 한다면, 뭔가 3장의 인해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폭력적인 부분을 자기가 참으면서도 뭔가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부분도 있고, 뭔가 현실에서 삶을 사는 뭔가 보통의 여자가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 삶 속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첫 장을 읽었을 때 느낌은 남편이 너무 뭔가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꿈이었다 이렇게 너무 무섭게 나와서 영애가 좀 무섭다, 막 히치콕이 딱 떠올랐었는데, 첫 장에서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영애의 모습에 조금 놀랐다면 2, 3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난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꿈으로 좀 다루는 것들도 있고, 뭔가 상징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물론 그 막 다 읽으셨던 거 막 쉽게 읽힌다라고 하는 거 엄청 공감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어. 저는 방금 이제 지금님이 하신 것처럼 뭔가 매개체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보니까 챕터별로 이제 인물의 이제 시각이 이렇게 변하면서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70주자 영애의 남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 반점이 형부의 입장에서 보고, 이제 나무불꽃이 언니이고, 영애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마지막 챕터 나무불꽃이 영애가 약간의 투영이 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됐어요. 다른 나머지 뭐 첫 번째에서는 아예 그냥 전지적으로 그냥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마지막에서는 좀 뭔가 언니의 그 눈으로 빌려서 이 영애의 걸 좀 가까이, 왜냐면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이 영애의 뭔가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그래서 만약에 영애의 입장으로 바라본,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챕터가 하나 있었다면 그건 좀 별로였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것까지 만약에 나왔더라고 하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아까 조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현실적으로 끝나버린 게, 사실 되게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보지 않고, 사실 현실도 사실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현실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 그 남편이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게 그냥 엄청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무난하고 되게 무난하고 그냥 튀지 않고 매력이 없는 게 매력이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 약간 비유를 하는 게
뭔가 좀 신기했어요. 사람이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결혼이랑 하면 뭐 사랑하는 좀 열정적으로 좀 사랑도 하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상 되게 이 영애라는 사람에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방관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좀 복합적인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실생활에서 갑자기 뭐 남편이든 아내든 갑자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뭐 거기 뭐 냉장고 앞에 서 있거나 이 앞에 서 있으면 사실 소름 끼치죠. 뭐지?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네 약간 사실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이 남편을 봤을 때 그냥 저는 그냥 계속 그냥 방관자가 끝까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가 왜 이러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혹시 뭐 이 챕터 1을 보면서 이 뭐 남편에 대한 생각이나 이 영애를 그려낸 챕터 1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남편한테 있어서 영애는 그냥 자기의 그냥 무미건조한 삶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사회적으로 뭔가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나는 이 정도 스펙을 쌓아서 이 정도 회사에 들어갔고 이 정도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내 결혼 상대로서는 그냥 딱 여자 같고 조용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무미건조한 내 말에 잘 순응하는 딱히 그렇게 색깔 없는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영애였다는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뭔가 그것도 남편의 저희 폭력 산막이잖아요. 폭력에 대한 얘기니까 그것조차 약간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었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약간 그것조차 약간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한 여자를 약간 자신의 시점에서 자기에 맞게 이렇게 조각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여자로 이렇게 쓰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 간극이 벌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는 남편을 보고 되게 별로였어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책 안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제 속옷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걸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선임이었나요? 뭐 식사 자리를 가는데 그렇죠. 화장을 다시 해라.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뭔가 본인의 그 틀에 맞추려는 게 좀 어느 순간들 좀 나왔던 것 같긴 하거든요. 현실적인 조건만 따져서 그거에 부합하는 여자일 때만 취하고 아닐 때는 그냥 가차없이 그렇게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삼시세끼 다 차려줬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맞고 새벽에 뭐 얘가 잠을 안 잔다는 것까지 막 알고 있고 게다가 왜 채식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식사 자리에서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랑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폭력적인 부분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두 번째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영희를 그래도 사랑했구나 라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원래도 튀어나왔던 쇄골이 뭐 더 튀어나와지 막 살이 빠졌고 약간 이런 묘사가 생각이 나. 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만큼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원래 알던 모습과 정반대로 변해버리면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바뀐 거에 대한 빈자리가 더 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근데 일단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딱 그래서도 내 단점을 뭐랄까 지적하지 않을 사람인 것 같아서라는 그런 듯한 글이 나오는데 거기서 저는 되게 약간 쇼킹 먹긴 했어요. 그 단어 자체가 내 단점을 그냥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하지 않을 사람? 약간 그런 듯한 느낌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되게 정말 폭력적인 느낌은 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냥 약간 어쨌든 주제 자체가
영애가 느끼는 그 폭력성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생겨난 일들이랑 그냥 그 남편의 좀 차가운 시선도 다 영애가 느끼는 폭력성이라고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네. 남편 입장이 좀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과 거의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하며 물어보는데 그냥 꿈을 꿨어 이러고 있으면은 조금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도 당연히 무관심한 모습이 있지만 이게 제가 남편이 뭔가 좀 방관하고 있다, 폭력적이다, 무관심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영애의 입장에서가 안 그려졌기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이고 수단으로만 이렇게 봤으면은 애초에 영애도 결혼을 안 했으면 됐는데 일단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직장 상사 자리 이렇게 갔을 때 식사 자리에 그 화장을 제대로 해라, 고쳐라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렇죠. 그런 모습들은 조금 별로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뭔가 남편한테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아버지한테 맡고 있을 때 방관했던 모습 같은 거 사실 늙은 사람인데 성인 남자가 좀 젊은 사람이 못 막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방관했고 그런 거 보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건 느껴지죠. 현실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엄청 만약에 진짜 막 다 막 너 왜 이래 막 병원 같이 가자 막 계속 그러고 엄청 또 이상적일수록 또 집중도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워낙에 현실적으로 그려놔서 근데 이제 챕터 1에 뭐 남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오는 챕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그 꿈에서 그 이제 그 고기 육식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착각을 했어요. 그 소년연다 이야기랑 약간 뭐 학살에 대한 이야기인지 하다가 다시 찾아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뭐 하고 봤는데 꿈에서 저는 꿈이 되게 그러니까 왜 육식을 안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엄청난 자세한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뭐 이제 어렸을 때 그 강아지를 묶어서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뭐가 있었나요? 뭐 살인을 저지르는 뭐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꿈 하나로 인해서 이제 전 처음에 이제 그것만 보고 꿈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나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등장을 하면서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막 잡아봐 얘 뭐 억지로 한번 먹이면 먹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자세에서 아 뭔가 있구나 이제 이 폭력적인 이 아버지의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계속 채식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되게 그냥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그쵸. 뭔가 보통의 사람들은 다 육식을 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통념에 벗어나니까 자꾸 이상 행동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여기를 끌고 오려고 억지로 이제 이 아버지의 행동이 폭력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서 방관을 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도 똑같이 저는 폭력을 했다고 솔직히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서는 누가 봐도 사실 속으로는 그래 쟤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 뭔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말리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뭐 1챕터에서 약간 뭔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에서 이 영애라는 인물이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는 그걸 딱 이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맞아. 모임에서도 약간 뭔가 공공연하게 비웃고 그런 모습에서부터 뭔가 남편도 그거에 대해 지켜줄 생각은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뭔가 그게 이상하다고 뭔가 통념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 영애가 저 꿈을 꿔서 이제 고기를 못 먹어요라고 하려 했는데 그걸 막고 아내가 좀 위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채식을 시작하게 됐다니까 그제서야 이제 남편의 말을 듣고 이제 그제서야 그러면 채식 할만하죠 라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잡히니까 뭔가 아무도 영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들어도 저 여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남편도 이제 가족들이랑 식사 자리를 분명 만들었을 때 장인어른의 약간 폭력성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약간 묘사되는 게 걸걸하시고 약간 어릴 때부터 애들만
때리고 다니고 그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러니까 노리다기보다 약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좀 어른이 분위기 잡아주고 조금 이렇게 폭력적 약간 좀 이렇게 억세게 하면 얘도 이렇게 좀 돌아오겠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다수로 좀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했고 약간 1장 챕터 1은 그렇게 영애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쨌든 그 꿈을 꾼 것도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요. 어쨌든 아빠에 대한 폭력성 때문에 꿈을 꿨다기에는 이미 너무 아빠로 독립한 지 오래됐고 결혼도 하고 있고 그 앞에 보면은 어쨌든 부부 사이가 좋았었을 때도 있잖아요. 음식도 잘해주고 뭐 관계도 사람 관계도 많이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꿈을 꾼 그 계기에 대해서는 사실 안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사실 그 아버지에 대한 폭력에 대한 그 트라우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편적. 맞아요. 이제 자라오면서 사실 그 트라우마는 중간 중간에 계속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꿈을 꿔서 이게 조금 그게 약간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했어요. 저도. 갑자기 왜 터졌는지가. 네. 왜 영애는 그 꿈을 꾸게 됐는가? 갑자기 한밤중에 그냥 꿈꿔서. 네. 근데 그게 한밤중에 일어난 뭔가 순간적인 일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시죠 지금. 알 수가 없죠. 근데 나만 잘못 읽은 줄 알고. 영애가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손에 베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입에 무는 순간 그 피맛 맛보는 순간 되게 기이한 감정에 휩쓸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꿈을 꾸기 전날이라 그랬나? 뭐 그렇게 나오긴 하고 이제 앞으로 뭔가 조금 더 전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나오는 꿈들이 계속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네, 그냥 진짜. 정말 꿈이 너무 꿈같이 묘사가 맞아, 되니까 맞아. 그게 과연 육식이랑 무슨 관계가 관계지? 있을까? 계속 그냥 연관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정말 그 꿈의 매개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다 의문입니다. 그것은. 해결해드리고 싶었는데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 뒤에 무슨 하도 꿈이 너무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그 뒤에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정도의 붕 뜬 느낌으로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그거를 막 엄청 궁금증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사실.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이 챕터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였는데 저는 사실 제일 난해한 인물이 이 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좀 보면서도 죄송해요 뭐 하는 놈인가 최고의 빌런입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읽으면서 되게 약간 미간에 인상을 찌푸 뭐야 이거 이러면서 봤거든요. 여기서 읽을 때 보면 영애의 남편은 뭔가 언니인 이내한테 관심이 맞아. 있는 네. 것 같고 오히려 그다음에 또 그 형부는 자기 아내보다는 처제한테 더 그쵸. 관심이 있어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뭔가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가 그런 느낌이 그런 게 막연하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잘못된 욕망이잖아요 사실 그게. 근데 이게 저는 그림을 이제 형부가 몸에다 그리고 나서 영애가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이 사실 온전치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영애는 약간 1챕터에서 그려졌듯이 뭔가 이제 육식을 거부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챕터 2에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자기는 점점 이제 좀 이제 비정상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를 봤을 때 100번 그냥 진짜 이해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은 이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반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이 아닌가. 이 사람이 약간 아티스트잖아요. 약간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이 예술 안에서 약간 어느 정도 묵인되는 어떠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걸 벗어나서 사실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분명한 일이지만
근데 그거와 플러스 이제 이 여자는 이 행위 자체가 뭔가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위 같으니까 뭔가 받아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진짜 저희 이 챕터 2가 진짜 너무 난해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 이 소설에서 제일 궁금한 거 딱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왜 그 시점에서 터졌는지, 무슨 계기로 그냥 빵 터져서 그때부터 그냥 이 인간이 이렇게 시작됐는지 그 계기가 뭔지가 제일 궁금했고, 두 번째가 왜 이 형부를 받아줬는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왜 받아줬지? 왜 그 제이 맞죠? 네, 그 친구랑의 작업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저도 영혜도 뭔가 형부도 아티스트고 약간 그런 예술가적 면모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영혜도 약간 소극적이면서도 되게 상상력도 많고 꿈도 그렇게 꾸고 뭔가 내면이 되게 뭔가 색깔이 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할 때도 뭔가 피하지 않잖아요. 그 제이라는 남자에게도 성적으로 다가가고 형부가 다가올 때도 막지 않고 받아주는데, 그걸 왜 받아줬는지도 되게 제 의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어요. 그 형부라는 존재가 영애를 이해하는 척, 너가 뭐 이래서 너는 뭐 이랬고 그래서 하는 이런 생각을 자꾸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욕망으로 빠져서 그 대상, 성적 대상으로 해서 취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영애가 그 순간만큼은 형부한테 나를 좀 이해해주는 남자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둘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챕터 2가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또 영애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다 그랬나?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행위가 왜 그렇게 그런 안심까지는 아니겠지만 왜 그런 거를 느끼게 했는지. 네,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 했어요. 영애가 뭔가 살아 숨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몸에 그 자기의 그 그림을 봤을 때 뭔가 내가 막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막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랬었거든요. 뭔가 그게 약간 이제 마지막에 저는 나무랑 연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본인의 그 몸에 이제 생명이 있는 어떠한 식물을 되게 아름답게 그려놨던, 그래서 계속 안 지우고 싶다 하잖아요. 샤워도 안 한다 그러고. 근데 저는 이미 이 당시에 그냥 이 사람이 정상적인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이한테도 그 몸에 그려진 그 그림을 보고 나랑 같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뭔가 이입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계속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도 처음에는 형부를 안 받아주다가 그럼 그림을 그리면 날 받아줄 거야? 라고 해서 그때서야 받아주잖아요. 뭔가 본인이랑 이렇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그 그림이 그려진 그 꽃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이렇게 네.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 본인이 뭔가 죽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메말라 있고, 왜냐면 그때도 계속 이제 살이 계속 빠지고 먹질 않으니까 필요한 영양분이나 이런 걸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영예라는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1부, 2부, 3부를 뭔가 약간 식물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1부는 이제 채식주의자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씨앗이라고 생각을 했고, 2부는 꽃이고, 3부는 그냥 나무나 어떤 식물로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는 그나마 꽃이 뭔가 번식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되게 화려하고 꽃 자체가 그러니까 꽃봉우리가 이제 막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꽃과 꽃끼리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꽃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갔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갔던 거는 그 2부에 읽다 보면은 영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식을 안 하면은 악몽을 안 꿀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육식을 하면서도 계속 그 얼굴들이 나타나는 악몽을 꿨던 건데 왜 육식을 계속 지속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왜냐면은 그 일부 마지막에서도 병원에서 새를 물어뜯는 그런 묘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먹진 않았지만 어떤 생을 빼앗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식물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영예라는 인간이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그 따뜻한 시선이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형부도 사실 막 이거 다 읽고 이제 감상평 이런 거 좀 찾아보면 다들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책 같은 거는 진짜 그냥 문학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형부의 행위도 진짜 그냥 100% 예술로 받아들이면서 읽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쁜 사람 이런 인식을 못 받았거든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 형부가 영애한테 다가가는 입장 자체가 엄청 흥미래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였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받아준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애가 형부를 처음에 받아준 입장들이. 하긴 자해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네, 먹어가지고 한 사람이 형부, 자기 맞아요. 남편보다도 형부가 더 그 진심으로 행동한 거 떠오르네요. 그런 애정을 받았을 때 꿈도 안 꾸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책에서 꿈을 안 꿨다 하지 않았어요? 네. 그 꽃 그리고 그쵸. 그리고 그리고 나서 아니,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몽고 반점이 뭐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딱 근데 그거에서 되게 큰 매력을 느끼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뭔가 그게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속 그 몽고 반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남자가. 진짜. 네. 약간 성인의 몸에 몽고반점이 아직도 있다는 있다는 게- 거에 대해서 엄청 꽂힌 느낌. 맞아요. 완전 섹슈얼하게 음. 다가간 느낌. 맞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렇게 매력적일까 싶더라고요. 몽고 반점이.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 사람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저 아티스트적. 그래서 난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하필 그렇죠. 이 포인트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게 아니잖아요. 네. 뭐 쌍꺼풀이 예쁘다던가 뭐 네, 코가 맞아요. 예쁘다던가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가 아직 아이였을 때 가졌던 몽고 반점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서 되게 그때부터 집착을 네. 하기 시작하는데 되게 네. 이에서 혹시 좀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셨나요? 근데 만약에 영애는 이게 자기한테 폭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이 행위 자체, 형부의 행위? 그 영애는 이게 좋았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예술 그냥 이거를 네. 인간의 성적 특성으로 전혀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고 이랬을 때 이거는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영애 입장에서? 영애는 그게 폭력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인간이 생각하는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약간 이게 엄청 폭력으로 제3자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영애는 막 마지막에 1챕터 마지막에서도 정신병동에서 옷 다 벗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되게 자기한테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행위 자체도 되게 성적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보는 성같이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폭력이 맞나? 육식도 그렇게 맞아할 줄 아는데. 네. 저는 그 폭력은 이내를 향한 폭력이라 생각해요. 이 챕터는 아. 이내가 느끼는 폭력성이라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저도 왜 굳이 이런 챕터가 들어갈지 생각했는데 이거는 온전히 이내한테 상처잖아요. 그쵸. 이내를 향한 폭력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상화에서 이내가 고통받는 내용들이 네. 나오는 그런 요소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폭력을 뭔가 폭력의 시점이 되는 계속 주체가 영애였는데 저는 약간 영애가 계속 나무 처음에는 이제 꽃을 그려서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꽃이 되고 싶고 나무가 되고 싶다 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식물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자기의 아버지도 그랬고 계속 어릴 때부터
이렇게 쌓여왔던 그 폭력이라는 느낌이 싫어서 폭력과 막 육식 자체도 폭력이잖아요. 뭐 이렇게 취해서 먹고 막 이러는 거에서 이제 자기는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해서 식물이 되고 싶다고 이제 거기서 완전 탈피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식물을 계속 꿈꾸는데 뭔가 이 막에서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자기는 남에게 상처를 안 주고 싶고 뭔가 폭력적이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자기 언니에게 되게 큰 폭력을 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시점이 작가가 노리는 게 전 영애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뭔가 근데 뭔가 보는 사람은 점점 아, 이 사람은 조현병 같다, 약간 정신 이상자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저는 자유롭게 뭔가 억압받는 거를 피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의 시점에서 자꾸 이렇게 억압당해서 이미지가 굳혀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길을 잃었어. 네, 길을 잃었어요. 근데 생각이 자꾸 많아져요. 그만큼 복잡한. 네. 근데 진짜 그 자유를 위한 하나하나의 그 걸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그냥 단편적인 건데 이제 속옷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채식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밖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벗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짐으로써 옷을 아예 다 그냥 자기를 감싸고 있던 모든 그런 억압으로부터 뭔가 벗어났다고 느껴졌던 게 아닐까.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실제로 그때 상태도 좋았대요. 네. 밥도 잘 먹고 일도 구할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언니는 약간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딱 막 여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몸도 성치 않은 정신도 성치 않은 애를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리니까 아 그러면 밥도 잘 먹고 그냥 고기를 안 먹는 여자일 뿐이고 그냥 약간 예술가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여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사방에서 미친 여자라든지 그래서 독자 역시 약간 시점을 약간 폭력적이게 갈 수도 있게 할 수 있다? 만들고 같다? 막 이렇게 약간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정말 보면서 그랬거든요. 이 사람 뭔가 아파서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 아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하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냅뒀으면 잘 살았을까요? 만약에 그때 이내가 오지 않았다면 그냥 나 이거 한번 그냥 그리고 뭔가 자유라는 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애는 그동안 뭔가 타인에 맞춘 삶을 살다가 그러면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선택했는데 정신병동에 이제 같이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통념에 맞지 않은 거죠. 그녀의 자유, 원하는 자유가. 근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꾸 그들의 통념에 이 꾸겨를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폭력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남녀간에 연애를 해도 이 사람이랑 나랑 너무 다른데 자꾸 이 사람을 내 가치관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심해지면 폭력으로 솔직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걸 맞춰가는 이런 건데 좀 약간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사실 관계라고 생각하고 되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책 안에서 영애는 다수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자유가 돼버린 거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남편이 영애를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한 것보다 저는 형부가 좀 더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생각을 영애를? 해요. 예. 그렇죠. 그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데 그 수단을 잊고 완전 그냥 사실 성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원래 본인의 욕망인데 그게 도의적으로 아닌 걸 아니까 안 하다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부가 가장 수단으로 생각을 했고 이해하는 척만 했던 사람이다.
제일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제일 못했어요.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 그냥 척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해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고요. 근데 처음에 부를 때 어떤 작품을 한다고 말도 안 하잖아요. 와서 그냥 네, 와서 얘기하죠. 점점점. 근데 사실 정상적인 반응은 제2의 반응이죠. 그쵸. 그냥 그쵸. 미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보고 지금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 맞는 건데 영애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여기서 뭔가 영애가 일반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사실 통념에 이렇게 갇혀져 있었던 거죠. 일반적이지 않게 봤으니까. 그래서 좀 반성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보면서 제이가 제일 사이다였거든요. 저는 사실 보통의 사람이 그러니까요. 근데 자꾸 보통의 사람, 보통의 입장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좀 찍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 아예 불편하라고 되게 극단적으로 네. 표현을 해놓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 2부에서 가장 궁금했던 장면이 있는데 피가 뭐하는 사람 전 여친. 근데 여자친구인데 왜 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약간 그런 문화이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진짜 추잡의 끝을 달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을 취하고 싶었으면 영애를 그려달라고. 그렇게까지 전 여친한테 달려가서 거기 그러달라 찾아가. 했을까. 난 진짜. 그려주는 그 사람도 신기해. 그 사람도 신기하고. 여자친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쵸.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영화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하나하나 이미지로 내가 그러니까 다 각자의 상상력이 다 다르겠지만 약간 각자의 인물대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사실 이제 오시기 전에 둘이서 뭐 이야기를 하던데 영애에 대한 그 비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말랐고 뭐 이런데 한강 작가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한강 작가님 눈을 보면은 저는 맞아요. 뭔가 의욕이 없어 보인달까? 그러니까 뭔가 생동감도.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살아있는 뭐 안광이 좀 비어있어 보인다라는 막 그게 나쁜 뜻으로 본 게 아니라 뭔가 초월해 보인다는 그런 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그 영애를 비유하는 그 글을 읽고 있자니 딱 한강 작가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마르기도 맞아요. 했고 이것도 뭔가 아까 뭐 얘기한 투영을 했나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진짜 모르겠지만 인물을 묘사를 그 정도로 좀 너무 잘 하셔가지고 맞아요. 머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등장인물 약간 보듯이 챕터 3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무불꽃. 저는 챕터 3이 뭔가 흥미로웠어요. 저도 제일 재밌어요. 쌍따옴표가 없어져가지고 맞아. 그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주체가 누군지 대화를 하는데 쌍따옴표가 없어져요. 원래 있었구나. 그쵸.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애의 시점이 없으니까 저는 그 마지막 거기서 이제 쌍따옴표가 없어짐으로써 뭔가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 언니가 좀 복잡해요. 사실 이 언니도 제가 봤을 때 이 언니 왜요? 아시는 분 있는 거예요? 언니 되게 복잡한데 저는 이제 뭐 이 챕터 2랑 뭐 연결을 지어서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이제 그 집에서 사실 사실 또 보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일단 두 연놈에 누구 한 명이 머리끄레기라도 뭐라도 잡고 이제 저는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되게 그냥 어떻게 누르고 운전치 못한 내 동생을 뭐 이렇게 바로 정신병원에 전화를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이성을 잃어도 충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정신병원에 전화를 한 게 저는 동생 영애를 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계속 이 영애를 보살피고 뭐 이런 식으로 전 나오는데 저는 언니가 영애한테 보호자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전혀.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냥 내가 얘의 보호자야
한 거지. 영애 입장에서는 언니가 보호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영애를 진짜 생각을 했더라면 저는 정신병원에는 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온전히 본인의 또 선택이잖아요. 영애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언니도 저는 어떤 식으로든 폭력을 가한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챕터 3에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폭력도 가하고 일단 방관자이기도 하고 가족 폭력에 있어서의 어떠한, 근데 이 사람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어쨌든 같은 아빠. 아버지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똑같이 피해자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저는 사실 일단은 졸업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저는 얘기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어쨌든 정신병원으로 그냥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언니의 말 맞다나 정신도 온전치 못한 애를 데리고 라고 했을 땐, 그러면 얘를 그러면 먼저 좀 아픈 걸 아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보호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다독여주던지. 그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얘가 이 동생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회피? 였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남편한테 뭐라고 안 한 것도 네. 그거 일종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신고해버린 것도. 뭔가 인정하기 싫었던 게 아닐까요? 네. 그냥 쓰리 폭행러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였는데 그냥 진짜 제일 공감 가는 인물이긴 했어요. 저는. 뭔가 그냥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 되게 보기 쉬운 타입의 여성상, 그냥 보기 쉬운,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가부장적인 남편 밑에서 뭔가 독박 육아하면서 남편 돈 못 벌어와도 예술하는 남자, 뭐 집안이 좋은 남자, 의사나 뭐 그런 집안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되게 어릴 때도 영애를 많이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이제 남자의 막내가 분명히 있었다고 들었는데 별로 나오진 않지만 걔는 뭐 딱히 시점에서 뭐 나오진 않고, 이내는 아픈 어머님 대신 약간 자기 술국 끓여주는 그런 아이라서 그렇게 폭력이 가해지지 덜 가해졌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되게 접하기 쉬운 인물인 것 같아요. 그냥 트라우마를 뭐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여자도 있고 되게 강인한 여자처럼 나오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여자인 것 같으면서도 자기 일에서는 되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면적인 부분이라 되게 전 이내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뭔가 자기의 감정이 표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전화로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읽을 때는 막연히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막 화내고,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일도 자기가,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거의 하고, 남편은 뭔가 딱히 그렇게 수입적으로나 그런 게 없는데 뭐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 뭐 이렇게 잔소리라든지 이렇게 싸우면서 표출을 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라든지 뭐 늦게 온다 못 들어온다 해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런 게 자신의 감정의 표출이 지금 거의 없다고 느꼈거든요. 방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언니는 근데 좀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공감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방관하는 거 말고는 사실 그냥 전형적인 회피형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도 사실 잠에 들어 있고 그 캠코더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꽃 그리고 몸에 그렇게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내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하면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쵸. 네, 그래서 뭔가 당연히 저도 그 상황이 됐으면은 막 폭력이 먼저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닌 그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잘못된 처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잘 모르겠는 게 그 후에 언니가 그 영애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말리고. 마지막쯤에. 네. 그런 걸 보고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그 자기 동생을 케어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병원은 낫기 위해서 가는 데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그게 순수한 의미로 내 동생을 병원에 보내서 낫게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보다 제가 받아들인 거는 중간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내가 보낸 이유가 약간 이 아이를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책임질 수 없고 내가 그럼 이 애를 옆에 있었어야 됐나 막 이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서 일단 그때는 순간 그냥 내 눈에서 일단 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건 날 얘를 도와주는 거야, 치유해주는 거야, 내가 언니로서 약간 얘를 케어해주는 거야 라면서 되게 복합적인 생각을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다가 이 장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영애가 죽어가잖아요. 어쨌든 되게 죽어가는데 자기 딴에는 되게 자기의 삶을 살려고 되게 안간힘을 쓰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나무로서. 그러니까 꼭 뭘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식물적인 모습에서 나는 탈피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되게 억압당하는 걸 되게 막 이렇게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려지는 반면에 이내가 정작 살아있고 밥 먹고 살 거 다 살고 사회생활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살도 생각하고 잠깐이나마. 되게 반대되는 면에서 그려지는 게 재밌었는데 그 와중에 이내가 약간 자꾸 영애를 자기 시점으로 또 이렇게 하려는 모습이 그냥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그 폭력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약간 저는 어쨌든 남편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이 동생에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좀 어느 정도 시기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지금 계속 반대되는 거에서 약간 이 사람은 이런 데 죽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좀 동감이 가는 게 내가 없는 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 형제를 봤었을 때에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자매들은 좀 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어느 정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내가. 근데 자기 남편하고도 사실 본인은 알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여자로서 뭔가 그런 이 남편에게 크나큰 뭐 매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또 알았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더 이제 이 사람은 또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떨어지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3부는 그냥 완전 이내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2부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반응도 이내 그냥 그 캐릭터에 대한 성격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에 보낸 것도 이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근데 이제 정신병원 보내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내가 유일한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이제 버렸으니까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내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점점 공허함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그 이내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내를 어떻게 보면은 구해내려고 하는 장면에서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지만 이제 이동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마지막에 또 이내의 기로가 또 서 있는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자유를 줄까? 아니면 또 다른 정신병동으로 갈까? 그렇게 왠지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내에 대한 용서를 했을까? 용서를 했으면 정말 자유를 줬겠죠. 마지막 그러니까 결말엔 안 나왔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용서를 못했으면 다시 또 정신병동에 보내고 그러니까 정말 인애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영희가 뭐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 될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1번은 그냥 되게 그냥 1부, 2부를 이어주는 하나의 그냥 매개체였던 것 뿐이고 그냥 인애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냥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이 책에서 갑자기 인애가 돼버리니까 주인공이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말씀 듣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챕터가 뭔가 영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점점 얘는 겉으로는 되게 죽어가는데 영애는 본인을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기준이 확신이 생겨버리는 이제 사람이 돼버렸고 근데 이 언니는 반대로 본인의 삶도 살고 그리고 자기가 물론 정신병원에 이 동생을 넣었지만 보호자로서의 언니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찾지 못한 인물. 그러니까 계속 반대로 함으로써 이 영예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챕터 3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이제 나무가 되겠다, 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다고 했죠. 왜 나무가 되고 싶어 했는가에 대해서 왜 나무였나? 그쵸? 그거 궁금하지. 왜 나무로 설정을 했는지. 왜 하필 나무로 설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안중님은 궁금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씨앗일 수도 있고 몸에 식물로 그리면서 꽃으로 됐고 그 마지막으로 나무가 되는 어쨌든 자연의 이치라는 게 사람이. 근데 저는 그 216페이지 아마 다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약간 성경책 몇 구절이냐면요. 첫 번째 이제 바로 나오는데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고. 저거 뭐 놀랍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물구나무를 이제 서서 저는 이게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게. 근데 저는 왜 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가 되게 엄청 뿌리가 깊고 그 뿌리를 잘 내리면 엄청 울창한 잎을 펼치고 엄청 이쁜 나무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뿌리가 점점점 썩어가면서 메말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무라는 거는 생명과 죽음. 그러니까 나무 안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나이테가 있고 이 나무마다 다 특성도 다르고 하듯이. 근데 저는 이 떠받치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는 이 영애라는 사람이 되게 올곧고 뭐 지금도 올곧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해서 떠받치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이제 뭔가 이런 시선들에 대한 고통을 떠안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건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저는 되게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올곧은 나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신병원에 들어감으로써 점점 메말라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되게 풍성했던 나무가 잎도 떨어지고 메말라가고 뭔가 뿌리가 점점 그러니까 반대로 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치가 생명이 뿌리가 좀 짧아지고 갑자기 자문자답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무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폭력에서 벗어나려면은 일단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살고 싶어 해서 나무로 설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무가 뭐 무생물이다 생물이다 하는 거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게 몇 년도 책이죠? 2007년. 엄청 옛날에는 나무가 생명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영애는 살아가고 싶은데 폭력에서는 이제 피하고 싶으니까 인간으로서 살면은 어쨌든 폭력을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고 말로서는 그래서 이제 나무로 설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약간 책 자체가 폭력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보면은 나무가 꿈에서 나무가 뾰족뾰족해서 그 나무의 얼굴에 긁히고 상처가 생겼다는 꿈을 꿨다고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 나무가 되고 싶은 그 나무조차 어떤 생명의 양분을 빼먹고 뭔가 그 나무조차 누군가한테는 어떤 존재한테는 폭력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 절대 폭력의 굴레에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를 어떤 부분에서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영애도 계속 폭력을 당한 사람의 눈으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자기 언니인 이내한테도 폭력을 가했고 자기 스스로도 갉아먹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나무도 그냥 뭐 누구한테도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하니까 어쨌든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 근데 모든 사실 저희가 살면서 폭력을 누구한테든 다 전화 뭐 상담해주시는 상담원한테도 네. 되게 폭력을 가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저희도 뭐 알게 모르게 사실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고 상대방한테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 것 같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에서 온전한 인간상은 없다. 온전한 인간상은 그냥 찾아볼 수 없어서 선과 악은 따로 없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약간 이런. 저는 그냥 되게 엄청 그냥 보면서 어떻게 이런 비유를 쓸 수 있을지라고 생각했던 게 247페이지에 딱 찬송가도 부르네. 마지막 문단에 아직 어두운 새벽 지우가 깨어나기 전까지의 서너 시간 어떤 살아있는 것의 기척도 들리지 않는 시간 영혼처럼 길고 늪처럼 바닥이 없는 시간 빈 욕조에 웅크려 누워 눈을 감으면 캄캄한 숲이 덮쳐온다. 검은 빛발이 영의 몸에 창처럼 꽂히고 깡마른 맨발이 진흙에 덮인다.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이 뭘 보고 뭘 느끼셨으면 이런 되게 시 같잖아요. 그냥 어떤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맞아요.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이런 표현 자체를 뭔가 이런 글을 쓰거나 뭐 영상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좀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뭐 상상을 해야 되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비유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그런 문구를 되게 많아요. 125페이지 맨 마지막부터 그 형부가 처제 볼 때 비유한 건데 그 자세는 연민을 불어일으키기보다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만큼 단단한 고독을 음영처럼 드러내고 있었다. 약간 이런 구절들이 되게 영해를 묘사하는데 되게 더 묘하게 묘사. 저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완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바라본 영애는 전혀 매력이 없고 되게 무미건조한 사람인데 이 형부라는 사람은 이 영애를 엄청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사람의 맞아요. 시선이? 그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막 모든 욕망이 배제된 육체, 그것이 젊은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라는 모순, 그리고 그 모순에서 배어나오는 기이한 덧없음, 이런 게 되게 영애가 나타내는 바를 약간 그 형부는 좀 제대로 본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런 부분. 저는 뭔가 그냥 영희한테 빠져서 콩깍지가 씌어서 되게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그 사람을 묘사하지 않았나라고 느끼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남편의 시각 그리고 맞아요. 이 형부의 시각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준 것도 너무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248페이지에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딱 이 한 구절. 근데 이때 되게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맞아요. 말처럼 느껴졌어요. 엄청. 이거 시간 시리즈 있는데 여기 쭉? 아니 그래서 3챕터가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표현들이. 맞아요. 표현이 3 거기서 좀 약간 비유적인 것도 엄청 쏟아져 나오고 근데 그 시간을 멈추지 않는다. 저도 그때 거기서부터 보고 또 등골이 오싹해졌던 게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영애한테 언니가 너는 죽어가고 있다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도 사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더 말라지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이잖아. 그런 것도 진짜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시간 시리즈. 네.
아니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없죠. 저희 뭐 아무것도 저희는 네, 한남 특강 정답이 아니기 없어요. 때문에 네, 여기서 자유롭게 그냥 다 얘기하시고. 근데 진짜 더 나아가서 약간 투쟁의 불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정신병원에서 엄청 발악하잖아요. 네. 이제 진짜 발악의 끝을 보여주잖아요. 영애가 주사팔 다 뽑고 막 그냥 막 진짜 저런 힘이 어떻게 남아있을까 하는 그 몸에서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보면은 불태웠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불태워서 점점 말라가서 소실돼서 그냥 잿더미로. 맞아. 제가 남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를 영예로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요. 그냥 그 다 말라가지고 기아같이 된 모습인데 언니가 갔는데 이제 애기처럼 웃었다고. 그게 되게 슬펐어요. 애기처럼 보면서 막 그 그림이 되게 그려졌어요. 그 묘사하는 게. 맞아. 네. 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영애가 챕터 3에서 이제 너 죽어가고 있잖아. 이제 영희가 그러잖아요. 언니가 영희한테 너 계속 안 먹으면 이러다 죽어. 너 지금 뭐 죽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답했던 게 약간 망치로 머리 맞은 것 같은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지금 그 삶의 그런 되게 그런 간절함이나 그러니까 얘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사실 사람 자체가 내가 선택을 하고 내 목숨에 대해서 사실 선택을 하는 건 난데 주변에서 너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돼. 너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기 먹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폭력이라는 거를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결국 끝까지 냅두질 않아요. 네. 가만히 냅두지 내버려두지 않고 얘가 이러면 물론 걱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약간 이기심? 그거는 내 걱정이지 그 본인의 걱정이 네. 아닌데 자꾸 내 걱정을 투영하니까 네 그냥 냅뒀으면 그래서 그 대사가 진짜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그치? 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전 뭔가 그 좀 삶의 막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영애 같은 왜 죽으면 안 돼라는 선택을 그런 쪽의 입장인지 아니면 어쨌든 이내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꾸역꾸역 살아가잖아요. 그 이내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네. 누구를 지지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맞서는 사람이 있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느 입장에서 말해주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했어요.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전 더 뭔가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쪽에 치우쳐서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진짜 잘 쓰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청소년 유해 도서로 이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을 너무 자극시킬 것 같아요. 네, 그런 왕성한 시기에 정상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이제 되게 자극적인 부분에서는 호기심을 많이 일으키고 분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까 언니 말한 것처럼 왜 죽으면 안 돼라는 그러니까 단어를 그거랑 이어지는 같은 거. 것들을 봤을 때 어린 친구들이 읽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 한강 작가님이 이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 봤어요. 그 스페인인가 어디서는 이제 권장 도서로 뽑혔다고. 지식주의자 그렇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이 책만큼 몰입하고 흡입력 있는 소설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빠져서 읽는.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 자체로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실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오히려 책 읽고 다른 책도 읽고 싶어질 정도로 너무 흥미있게 읽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책의 흥미를 돋구기엔 엄청 자극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청소년한테 못 읽게 하고 안 읽었으면 좋겠고 이걸 떠나서 약간 되게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좀 그런 성에 대한 것도 되게 엄청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는 것부터가 일단은 문제고 그 자살에 대한 것도 사실 그런 교육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소설만 가지고서 뭐 그렇게 하기에는 그냥 사회에 대한 어떤 환경 자체가 전 이 소설 자체는 진짜 저도 공감하거든요. 엄청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비문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난 소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훗날 뭔가 그 언어 영역에서 소설에서 나와도 뭔가 맞아.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 것 같냐라고 문제를 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청소년한테 뭐 읽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읽으면 좋은 정도의 환경이 일단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 자체는 너무 좋은 책인데 그렇게 치부가 돼버리면 좀 너무 아쉬우니까. 근데 저는 영해보다 인해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우가 있으니까 이제 시도까지만 했던 거지. 이제 지우가 크면서 또 어떤 일이 생겨니까 자기가 쉼이 없다면은 과연 극단적인 선택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희는 그래도 자기만의 길을 찾았지만 맞아. 인해는 못 찾았잖아요, 정말. 영희는 목표가 확실히 있는데 인해는 없어서 그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곳이 내 장소가 아니고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그거를 자각하는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 시점을 그냥 다 잃었다고 공중분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자의 뭔가 모든 게 삶의 존재의 의미도 영애는 어떻게든 죽어가지만 어쨌든 죽는 것 자체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건데 인애는 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있어서 사는 느낌이라 뭐가 인간에게 좀 더 맞는 해답인지. 진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냅둬야 될까요? 뭔가 내 가족이 연명치를 해야 된다. 나는 연명치가 너무 힘들고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제 가족이면 저는 살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명치료를 엇거지라도 하게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내 욕심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회적인 뭔가 느낌으로 자살률은 그 사회에 그 나라에 좋지 않으니까 자살 방지 운동을 하고 그러는 게 정작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생각 좀 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정답은 정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근데 그 자살에 대한 거는 뭔가 공리주의 때문에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살이 너무 만연해지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막는 게 아닐까. 일단 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얘기도 하셨고 근데 그 이야기하면서 모든 책의 주제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살면서도 폭력을 작고 큰 건 사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폭력을 누구한테 가한다는 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도 사실 또 사회 살다가 보면은 폭력을 가하는 일이 되게 알게 모르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뭐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가족한테도 그렇고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가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둘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아까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진짜 와닿기도 했었어요. 되게 인간의 되게 한 면만 있지 않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 소설에서도 그걸 너무 많이 잘 보여줘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여러분 보셨다고 했지만 한 번 더 봅시다. 보고 나면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저 한 번 봤기 때문에 근데 또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었고요. 되게 또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